그래서 결국 식약처가 한 발 양보해서 6개월 동안 이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법안이 발의돼서 원래는 이제 올 1월 달에 시작이 됐던 건 이제 6개월의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럼 1월에 시행돼서 6개월 유예되고 지금 공급난이 생기니까 다시 6개월 유예돼서 내년 1월까지. 또 이제 인슐린 제재 한해 사항입니다. 이제 6개월 유예를 하면서 그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 좀 했습니다. 어느 도매상에 인슐린이 있고 그 배송 횟수는 얼마큼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약국과 환자 단체와 공유를 해서 이걸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건데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단 이제 어디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약국에다 전달을 하면 약국 그 도매에 연락을 해서 인슐린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유통협회 쪽이랑 약사회 쪽에 여쭤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라고 여쭤봤을 때 첫 번째 유통업체 쪽에서는 이 자동온도 기록장치 규제가 이제 시행됐을 때 사실 재고가 없어서 배달을 못 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재고는 있으나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다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띄우는 순간 약국에서 다 연락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재고를 제대로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약국 입장에서는 도매 재고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해서 이 소매를 거래하던 약국들이 도매로 거래처를 옮겨야 되는데 한 번 주문을 했을 때 그 매출을 한 150만 원 정도를 보장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럼 기존 거래처를 해지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 하나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또 약국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잘 동작할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아는 되게 친한 도매상 사장님이 약간 사명감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첫날인가 둘째 날에 한번 재고를 띄웠대요. 재고를 띄웠더니만 이게 주문이 밀려가지고 일단 시스템이 좀 다운도 되는 것도 있었고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도매상이 인슐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항암제도 있고 이게 있는데 다른 기존 제품을 배송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나절인가 하루에 다시 재고를 다시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시장 상황이나 환자 쪽이나 상황을 봤을 때 약간 현실을 좀 많이 파악하지 못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아니라 좀 간담회를 8월 16일 날 했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인슐린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규제의 어떤 그 등급을 나눠서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거를 재고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해서 실제 이제 내년 1월 17일 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신혼부부가 집들이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집들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시간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일주일 더 줘. 일주일 뒤에 집들이를 하자 하고 일주일 뒤에 집들이 해 했는데 집들이 하려면 뭐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죠. 돈을 주지 않고 집들이 해. 이거는 규제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그 도매상들이 그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환경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환자들을 위해서는 인슐린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뭔가 공급업체, 유통업체의 지원이라든지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이라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정책적인 지원일 수도 있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를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업체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생물학 제재가 중요하고 인슐린이 정말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접점을 소비자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맞춰라 그러면 차라리 병원에서 맞게 되면 환자들이 갖고 가는 시간에 스스로 노출되는 것보다 그건 병원에서 맞이 좋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불편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가주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갖고 오면 저희도 더 좋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 가서 다시 구매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다른 생물학제 제재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죠. 병원에서 수용하기에는. 해외에 혹시 해외에 환우에도 물어보셨나요? 문서 찾아보니까 인슐린 보관에, 그러니까 IDF라고 해서 이제 국제 당뇨병 연맹 같은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씩 변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비자의 보관 잘못인지 약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맞았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요. 막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안전하게 배송해 주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힘드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제약업체에서 바로 배송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약업체에서는 아마 다국적 제약사고 사실 그 정도의 유통 체인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유통 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도매상들이 농담반 진담반 직접 하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 다들 지금 간담회 때도 서로 다 너무 힘든 상황이 제약도 힘들고 유통협회도 힘들고 뭐 약사회도 힘들고. 근데 제가 그랬죠. 그중에 제일 힘든 건 환자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와 물 같은 건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그냥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공포나 두려움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갖게 돼서 준비 기간은 조금 더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두 분께 각각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통협회와 식약처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식약처에서도 실제 현장까지 방문해서 이제 유통업체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라고 했고, 콜드체인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기존에 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도 한번 유예 기간을 갖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장 딱 시행을 하니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단체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진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맞는지 저희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환우회 차원에서는 최근에 어떤 이제 캠페인을 벌였냐면, 기존에 유통하던 인슐린을 취급하던 약국에 가서 지금 이제 해결이 됐나, 유예 기간 동안 해결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 이제 수도권은 대부분이 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또 자기 주변에 동네에 있는 약국들을 찾아가서 인슐린을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국이 한 뭐 25,000개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좀 확인해서 목록을 갖고 있어 보자. 이거는 사실은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이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실제로 시행이 됐는데 기존에 취급하던 데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배송이 되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5개월을 그냥 보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단체가 이제 기존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아니,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지 환우회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해주니까. 예. 이 문제 가지고 저도 한 1년 반 정도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고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도 유통업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약간 핑계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국은 또 약국대로, 또 시약처는 시약처대로 다 약간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상대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환자가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번쯤 이거를 이제 좀 한번 드러내서 토론회가 됐든,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 한 번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시약처 쪽에서는
다 잘 될 거야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잘 될 건데 왜 뭐가 문제 있습니까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월인가 4월인가 5월 달에 유통업체 한 4군데를 가서 현장 점검이라는 걸 했는데 과연 그 현장 점검을 잘 했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단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가서 정보 관계자가 와서 잘하고 있어 했을 때 어떤 업체가 규제기관한테 저희 못합니다라 말할 수 있는 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한번 환자 단체의 목소리, 제약사의 목소리, 그리고 유통업체, 그 약국의 목소리, 그럼 그거를 취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시약처 정보기관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제도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결국은 환자를 위한 제도였었지만 결국은 이 제도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건 환자거든요. 사실은 각자가 다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제약사에서 사실 인슐린 수급에 문제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배로 배송하던 인슐린을 환자에게 적게 공급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분들이 노력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도 저희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희생하세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것들을 좀 어떤 그 안건들을 오픈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사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진짜 유통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환자들의 현장의 목소리. 왜냐하면 인슐린을 식약처에서는 특정 약국에서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더라고요. 어느 약국이라도 가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라고 의약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좀 많이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유통에 관련된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법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